역사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민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건국 이후에 여러 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시험을 냈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교훈을 얻고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흑백 논리와 줄서기에 빠져갖고 누구 한 사람을 찬성하면은 그 사람의 장단점을 제대로 분석 못하는 그러한 습성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부 잘못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온 힘을 합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면서 동시에 그 힘든 민족 통일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기초, 정신적인 무장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이론 구성하고 박정희 대통령께도 직접 건의 말씀드렸던 한민족 직분 사명주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직분 사명주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세계 역사를 주도할 수 있고 올바른 민족 통일을 이룩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존의 양적 개념인 것입니다. 권리, 의무의 하나에 치우친 것은 잘못된 질서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에서는 권리는 짓밟고 과잉된 의무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구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특히 대표적인 것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쪽 국민들이 제대로 그것을 개혁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자유와 민주에 대한 철학도 없이 서구의 민주주의를 모방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의무는 자기한테 주어진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권한남용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권한남용.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는 권리와 의무가 동일된 직분 개념으로 각 분야가 노동계, 학교 교사들 이 사람들이 모두 직분의식으로 무장이 되어야만이 저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지나치게 권리를 짓밟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그 같은 시정이 되고 그것이 시정이 되는 방향을 정했을 때 통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도 우리가 권한만 남용하는 대한민국은 현재 의무 수행을 사명으로 여기는 세력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저마다 권한 행사, 노조도 그렇고 정교조 교사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국민을 위한 의무로 업무의 정확성 이것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월호 사태에 대통령을 책임지게 언론이 몰아붙였습니다만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배가 출항할 때 일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정확한 업무 수칙이 있어요. 그걸 지켰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도외시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계속 배 사고 비행기 사고가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줄서기 누구한테 줄을 서야지 이득이 있느냐 이익의 추구를 정파와 정당의 이익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과연 있었습니까? 자유당 때부터 지금까지 국가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정당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올바른 질서가 형성이 안 된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정의 하는데 정의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균형에 갖췄을 때 그게 정의인 것입니다. 권리, 의무 한쪽에 치우친 것은 반정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힘센 사람, 혜택을 주는 사람이 권리만 주장하면 의무를 무시하고 그것만 줄줄 쫓는 그런 행태에 빠져 있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는 것은 공천과 이익을 앞서서 의무를 도외시하고 이익 추구하고 권한 추구에만 추종하다 보니까 국가 질서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같은 질서에 혼란한 것을 틈을 타서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세력들이 깊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리스와 트로이아 전쟁에서 트로이 목마 얘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서울, 특히 서울에는 트로이 목마의 본거지가 확고하게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세력이 그것을 근절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세력은 누구냐? 그것은 공무원과 정치인이 아니에요. 임기가 있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임기가 없는 국민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그 사람들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녁에 잘 때마다 세 곳에서 눈물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5,000년 한민족의 역사 속에 경제기적을 창조하고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진 세력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짓밟고 또 국가를 도탄에 빠뜨리게 만들고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법치 원칙에 어긋나서 탄핵과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법치 원칙에 벗어나느냐? 세계 역사에 있어서 1215년도에 영국의 명예혁명, 1789년의 불란서혁명, 이와 같은 서구의 혁명은 그 전부 뭐냐면은 사람을 잡아놓고 때리고 사형시킬 때는 왕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수사와 재판은 독립이 돼야 된다. 인민재판식 여론으로부터 독립돼, 인민재판식 여론에 독립돼야 된다. 옛날에 왕이 정적을 죽일 때는 인민재판식 여론을 형성해서 그거를 몰아붙이고 죽이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명예혁명과 불란서 혁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할 때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나 잘못했냐를 그런 문제를 떠나갔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민재판식 집회를 대규모로 열어갖고 그 여론을 모아서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모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태에 대통령의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는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산 세력의 6.25 남침에 대해서 국군 청년들이 그 당시 공산 세력을 격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여러 개 좌파 정권뿐만 아니라 우파 정권 국민의힘 전신정당의 대통령 자신도 역사 전쟁에서 의식 없이 패배하여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를 취임사에 주장하면서 여의도 취임사에서 그래서 손 흔들면서 제가 봤습니다.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은 민족이 최고다. 고종간첩이 임무를 고스란히 북한에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간첩 잡는 기구,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 대공과입니다. 그걸 폐쇄했어요. 그리고 국정원, 검찰의 간첩 잡는 기구를 약화, 폐쇄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간첩 잡는 노련한 요원들의 머릿속에 오늘은 홍길동을 잡으면은 내일은 김길동에 있다. 누가 있다 하는 것이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그 노련한 요원들 다 쫓아냈어요. 일부는 나와서 자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간첩을 잡은 죄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 6.25 때 청년 국군들의 희생하신 그 청년 국군들의 눈물, 그리고 간첩 열심히 잡아서 퇴출돼서 자살한 요원들의 눈물, 저는 이 세 눈물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눈물을 느껴주길 바랍니다. 요즘 국가가 돌아가는 모양이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세요. 분야별로 모든 사람들이 사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정신이 없고, 또 봉급 생활자들은 자기 직장 일에 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당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종교강화 잘하셨지만 그러나 내실은 잘못했어요. 그분이 준비 없이 대통령이 돼갖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내치의 문제가 많아, 국군 방위군 사건을 필두로 해서 문제점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회에서 간선으로 당선됐어요.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국회의원들 얼굴 보니까 다음에 자기를 안 뽑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국군 3개대들을 뽑아갖고 발췌개헌한 겁니다. 발췌개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의 꿈이 거기서 생긴 것이에요. 야, 이 정치하는 거 안 되겠단 말이야, 이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국가 생존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국군을 빼돌려갖고 이따 식으로 장난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세 불렀습니다.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하면서. 하여튼 그때부터 그 후에 정당 모두, 그리고 좌파 정권 물론 말도 할 것도 없이 앞다퉈서 북한 도와주고, 우파 정권 보세요. 국민의힘 전신정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통령이 간첩 잡는 기구를 다 없애버려 갖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고속도로를 뚫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씨가 됐든 누가 됐든 꼭 당선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국민의힘 자신도 내부에서 정풍운동이 나고 의식개혁운동, 국가를 위한 정당이라는 정신질서의 재확립 없이는 다음에 재집권 도전에 힘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국민의힘에 많은 힘이 되는 새나라 단체의 여러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나 이번에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강력히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라. 이러면 개혁해야 된다 하는 개혁의 정풍이 일어나도록 하여야지 새로운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의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세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 안보 관련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된 많은 사람들이 좌파 정권이 들었으니까 청와대 핵심 부서의 자리, 또 행정부의 총리 자리, 또 행정부 장관 자리, 국회의원 자리, 이걸 대거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코미디 같은 나라입니다. 코미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세상이 그런 거다 하고 참고 지내니까 6.25 때 전사하신 분 뭐예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에 참 임기 없는 국민의 힘이라고 우리가 지켜있는 우리가 보세요. 지금 간첩 행위를 해가서 교도소 가서 10년, 15년을 살고 나왔다. 나와서 뽀젓이 김일성 조직을 도와주고 지하 조직 만들고 하는 것이 전국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 적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냐? 정보수사기관이 죽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 국민의힘 전신정당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70년대, 80년대는 간첩을 잡으면은 간첩 입으로 시민회관, 국립극장 그런 데 대강당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이런 지령을 받고 우리 민족끼리를 전파로 왔고 뭐가 된다는 식으로 공개적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교육시켰는데 93년 이후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나온 이후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국민들 속에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주한 미군이 없으면은 대한민국은 벌써 적화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주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미국이나 외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터키의 불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터키는 그동안에 가보면은 이스탄불 수도 도시도 50% 이상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 터키 국민과 공무원들이 터키의 내부 질서를 잡을 자세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 피해가 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또 근소한 차이로 지난번에 이겼습니다만 근소한 차이로 지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우리가 미국에만 의존하기 힘듭니다. 미국은 여론 국가이기 때문에 야 대한민국 저거 정권만 맡기면은 간첩 같은 놈들이 다 요직 않고 전 국민들이 정신없는 국민들이야.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정신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전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6) 직전과 직후 사태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저를 나이 30에 서울경찰청장을 시키시면서 두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검사 출신이지만 수사에서 사람 잡아놓지 마. 사람 잡는 수사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돼. 수사를 억제. 수사에서 사람을 잡아놓을 일 있으면은 뒤로 경고하고 교정시키고 사표받으면 되는 거지 떠들썩 갈 필요 없어. 절대 그걸 억제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에 나는 큰 배의 선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파도가 있고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나이 먹은 참모들이 와서는 전부 각하 잘 돌아갑니다. 그 얘기만 하는데 나는 잘 돌아간다는 얘기 소용없어. 내가 운전을 잘못하는 게 지적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경찰 책임자 할 때 경찰 정보분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보로 기능을 대폭 확대해갖고 수도경찰 책임자 횟수로 3년 하는 동안에 서울 시내에서 데모 한 건도 없었어요. 증거가 있으면은 사전에 가서 차단했습니다. 차단하고. 그 매일 나쁜 보고를 올리는데 저는 그걸로서 끝나는데 일주일 되면 또 부르세요. 식사하자 하면
어떻게 돌아가?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보고하면 그런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쁜, 나가 못하는 보고해. 그런 얘기를 독려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는 경찰 관두고 하버드 대학원에 1년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공부하고 귀국하여 보니까 그 당시 전국이 아주 악화됐어요. 대한민국은 정당 정치인한테 기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당 정치 활동만 한 사람들이 대통령 된다면은 경제도 파괴시켰고 국방 안보도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 차이철 경호실장이 완전히 대통령 다음에 세컨드맨이다 하니까 그 당시에 공화당의 육선 국회의원이 차이철 경호실장이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데 겨울에 교회 가면은 바닥에 의자가 추우니까 방석을 미리 20분 전에 와서 차에서 뜨겁게 해갖고 딱 오면 같이 들어가서 거기를 앉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국회의원의 작대였어요. 그거 외에도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한테 직원하라 하는 것을 사명 수행을 다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전국이 악화된 가운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길을 찾는데 사실은 제가 박 대통령 만나고 나오면은 박 대통령께서 너 나하고 얘기가 다른데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럼 절대 전 비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고하고 나오면 이구락 정보부장 차이철 경호실장이 만나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 일일이 보고하고 그랬는데 저는 일제 얘기 안 하고 한 번은 박 대통령께서 그때 차이철 씨가 외무위원장 할 때 차이철 외무위원장 알지? 압니다 했더니 가서 요걸 내 얘기라고 말씀드려라. 그래서 제가 가서 차이철 차이철 외무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박 대통령 맞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차이철 외무위원장이 저한테 2, 3일이 멀다고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자기 동향 보고에다 뭐 좀 도와달라. 응? 그래서 내가 웬만한 건 도와줬는데 경호실장 되더니 완전히 그 당시 박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아프시니까 웬만한 보고는 오후에 해라. 근데 박 대통령은 보고도 여러 보고를 받기 희망하시는데 정보부 보고 하나 단일화하고 그 외에 보고하려면 차이철 승인받으라. 그래서 제가 차이철 경호실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 과정에 그 당시 그 보안사령관에 임명된 전두환 사령관께서도 정보를 차단시켰어요. 보안사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사령관이 저를 찾아서 가니까 박 대통령한테 이 정보에 대한 걸 보고해야 될 게 아니냐. 내가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전두환 사령관께서 내가 보고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전국 개혁 방안을 만들어서 한 달 만들어 줬어요. 드렸더니 다음 주에 보고한다 하는 과정에 10월 17일 날 부마 사태가 났습니다. 부마 사태가 났더니 차이철 경호실장이 저를 찾아요. 갔더니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가 보는 전국 분석을 잘 믿으시니까 저한테 차이철 실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전국을 개선 개혁해야지 이 상태로 두면 안 된다. 내가 박 대통령한테 보고할 테니까 날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차이철이가 자기한테 먼저 보고하라. 그럼 당신한테 보고하겠다. 언제 할까 했더니 10월 17일 날 일주일 후에 보고. 그게 10월 26일이에요. 이 10월 26일 날 보고하기로 됐는데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날 시비가 터지고 나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새벽에 빨리 와라. 그래서 보안사령관실로 갔더니
제가 범인이 누구냐? 김재규다 하면서 범행 동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두서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이 수사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사건을 푸셔. 그랬더니 수사국장을 불러갖고 내가 얘기한 걸 다 적어라. 그래서 적은 다음에 제가 가려고 그랬더니 날 도와달라. 그래갖고 그날부터 12.12 나든 연말까지 제가 보안사령관실 옆방에서 먹고 잔 건 민간인이 먹고 자고 한 건 저뿐입니다. 전두환 사령관실 그 옆방에서 제가 자고 그 옆방에서 허화평 씨가 자고 그랬는데 그 당일날 제가 허삼수 씨가 카빌총을 들고 나를 수행했어요. 해갖고 궁정동 현장에 가서 현장 검증도 하고 또 서빙고에 갔어요. 서빙고에 갔더니 이학봉 수사과장이 있더라고요. 그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아니 지금 김재규가 야 현장에 저 정승화 육군총장도 있었고 이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하니까 수사관들이 야 이게 완전히 CIA하고 국군하고 합작품이다. 거기에 전두환 사령은 외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수사관이 조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 3시에 와서 전두환 사령을 깨웠습니다. 가서 동료해라. 그래갖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날 새벽에 제가 전두환 사령관한테 당신 직속 상사지만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시오. 그랬더니 전두환 사령관이 조사한다 하면서 사실은 전두환 사령관은 직속 상사한테 잘해요. 하기 때문에 그 미루다가 이제 제대로 안 돼하고 12.12가 터졌는데 12.12 나고 나서도 초기에는 최규하 대통령을 대통령 밀려고 그랬어요. 최규하를. 근데 민간 공무원들이 최규하 씨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권리 의무, 직분 의식, 사명 의식이 있었더라면은 군사 정부가 안 들어오게 했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은 현직 국무총리가 당연히 대통령 대행으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상. 그런데 김계원 비서실장실에서 김계원 실장이 그 당시 국무총리 최규하 국무총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범인이 김재규다. 그러면 거기서 그래? 하고 기염 선포하고 전 국민을 자기가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있었어요. 이 양반. 무슨 정비원이야. 이 눈치 보느라고. 외교관 출신들의 전형적인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국방부 장관실에 김재규당 정승화당 불러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거기에 덜렁덜렁 쫓아갔어요. 국무회의 속상에서도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국무회의 속상에서 소신 있게 돌아가신 게 맞느냐? 원인이 뭐냐? 시신을 확인하자. 끝까지 꼬치꼬치 물은 사람은 신현학 부총리입니다. 신현학 장관이 그렇게 세게 나왔기 때문에 육군병원에 전부 가서 박정희에 대한 시신을 확인하고 그때까지도 민간 국무위원들하고 최규하 국무총리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는 군사정부를 군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세요. 군인들은 그래서 정권을 잡을 때 군대 안에서 교육도 받고 부하 관리도 하고 목숨 걸고 책임을 지는 몸을 뱉기 때문에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도 살았고 국방안보도 살았습니다. 반면에 민주정권이 들어온 사람 들여다보세요. 민주정권 들여다보세요. 경제가 살았습니까? 안보가 살았습니까? 민주화됐다면 대통령이 들었으냐면 앞다퉈서 북한을 도와주려고. 북한 도와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과 매스컴들이 민주해서 잘못 거기에 말려 들어갔고 국민들도 저 같은 소리를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나오면 그 얘기를 하십시오. 응? 그래도 군인들이 잘한 게 아니냐. 나는 그래서 육군 상관학교 정원을 3배로 늘려야 된다. 응? 3분의 1은 군에서 종사시키고 3분의 1은 사회에 진출시켜서 목숨 걸고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셔야 된다. 하여튼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아까 정의, 권리, 의무와 균형 속에서 권한 남용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들 보세요. 뭐 서류 돌아갑니까? 정확성도 없고. 정당 정치인 그 사람들 정체권이가 없어요. 하여튼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개혁하고 독려할 것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킵시다. 국가 올바른 풍토를 흐리게 만들고 국민들의 올바른 국가 충성의식을 흐트리는 것은 정당 정치인의 정당 정치.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정당 정치 행태를 보세요.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개혁해야 된다. 뭐 했나 주장 안 해요. 그렇게 주장하면은 이 사람이 이상하다. 지금 이 판에 누구한테 줄을 서야지. 줄 서는데 잘 서는 것이 정치 잘하고 정당 활동 잘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정치를 여러분들 손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이제는 우리가 임기 없는 국민들이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갑시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수사기관의 정의화입니다. 정보수사. 지금 군사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핵동맹, 인류 역사에서 핵동맹하는 국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핵동맹. 우리는 지금 뭡니까? 이번에 근소한 차루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섰길래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거지. 미국은 여론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뭐 양키고홈 골치 아픈 소리 나온다 그러면은 한국에 손을 떼요. 손 뗍니다. 여러분 지금 대사관 앞에 가보세요. 1인 시위 양키고홈 주한미군 철수하라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배후에는 100% 양키고홈 하는 그 자체도 70년대는 국가보안법을 처벌했어요. 그 배후에는 100% 북한의 지령이 있는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 정부가 백주 대낮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보수사관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 경찰 기능을 이 좌파 정권의 검수완박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억울한 고통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신속히 피해를 구해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까? 경찰, 검찰, 특히 검수완박을 통해서 무슨 죄는 경찰, 무슨 죄는 검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기록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해고 변호사는 돈 벌기 좋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들한테도 정보수사관을 정의화해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궁여지 제거로 저는 정보부의 간첩 잡는 기능을 경찰에 넘긴다 해서 경찰에 가든 어디 있든 간에 합동수사본부를 편성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행히 합수단을 만든다 하는 얘기가 일부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한 줄 서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지나친 줄 서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하는 사명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의 사명의식 없이는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70년대) 5천년 한민족 역사 속에서 경제기지를 창조한 그 당시의 국가 일꾼들, 그리고 6.25 때 공산세를 격파한 청년국군의 피와 희생정신,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 돌아가셔서 개인 생활을 하시면서도 주변에 이것을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